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대북 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파견 구성원을 두고 역시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네요. 예, 엇갈렸습니다. 청와대가 대북 특사단 발표한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환영 또는 아주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예전에는 이런 특사가 가면 사실은 뭐 어느 정부냐를 떠나서 일단 대체로는 좀 지켜보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이번에 이렇게 초반부터 극명히 엇갈린다는 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은 특사단이 훌륭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 단계 진전을 이루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이번 특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임무는 바로 비핵화입니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처럼 핵은 사라지고 선물만 잔뜩 안기면서 가짜 평화의 길을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뭐 단원이 발표된 직후 특사 파견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자, 파견 시기 빠르면 뭐 빠를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은 빠른 겁니까? 최 교수님. 저는 적당하다고 보여져요. 4월 달에 곧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달에 한미 군사 훈련이 재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지금 뭐 북한만 갔다 온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뭐 정부 청와대 발표대로 또 미국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전 시기는 상당히 뭐 정확하다고 봐요. 일각에서 조금 빠른 게 아니냐, 좀 미국과 더 조율이 있은 다음에 북한에 특사를 파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지금 파견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예, 구 박사님. 예, 뭐 준비만 됐다면 일부러 늦출 필요 없죠. 예. 그런데 우선 대표단 구성, 특사단 구성 관련해서 뭐 특사라는 그 역할 자체가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내가 꼭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그걸 갖고 시비 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고위 이 관료들의 경우에 맡은 바 임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특사단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국정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적화야욕에 맞서는 우리 정보기관의 수장인데 예전같이 뭐 남북이 꽉꽉 막혀 있을 때는 정말 정보부의 수장이 목숨 걸고 가서 뭐 문제를 푸는 것도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거의 공개적으로 지금 특사가 가고 특히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특사단장으로 가는데 국정원장이 그 특사단에 뭐 같은 급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원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단원 중에는 또 국정원에 또 대북 담당하는 2차장이 있죠. 2차장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좀 중복이거나 아니면은 좀 국정원장의 원래 역할에 대해서 좀 이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좀 배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로 단이 구성됐으니까 성과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정은에게 비핵화가 아니면 북한 체제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그리고 비핵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전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뭐 답을 갖고 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을 갖고 오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특사가 안 간다면 모르지만 간다면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그 의사는 비핵화가 아니면 북한은 생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사절단 뭐 북한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뭐 미국이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전달을 할 것 같은데, 자, 북한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도 사실은 조금 궁금합니다.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경호면에서는 다른 어떤 외국 뭐 수반이나 뭐 지도자들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오늘 조선일보에 좀 흥미로운 박스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왔을 때 김여정과 물론 김영남 같이 움직였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호가 국빈 A급 최고의 그 경호가 실시됐던 반면에 다른 일반
정상들에 대해서는 국빈 C급이었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국빈 B급 정도였다. 예. 물론 이제 김여정, 김영남도 동선에 따라서는 국민 B급이었는데 어쨌든 국빈 A급, B급의 최고 경호를 김여정에겐 한 반면에 펜스 대통령은 국빈 B급, 이방카에겐 국빈 C급 경호, 나머지 유엔 사무총장이나 다른 국가원수 국빈 C급 경호여서 너무 북한에 대해서 과도한 극진한 경호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 또 반면 아니 뭐 워낙 그 경호를 정말 그런 위해의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 정도는 적절했다는 반론이 있는데 예. 이런 최고의 예우를 우리가 했던 거에 비추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그건 한번 예. 저희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췄는데 북한에서도 아마 좋은 예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이게 뭐 특사 파견을 통해서 좋은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특사 파견에서 우리가 북한 김정은에게 예.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대해서 설명할 근거가 없어져요. 지금 이제 북한에 특사로 갔다 온 다음에 미국에 빨리 이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마 이번 주 중 방미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김정은에게 아주 원론적 얘기만 듣고 온다면 특사단의 그 역할과 임무가 상당히 그 지금 중차대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바라는 건 어쨌든 비핵화가 없는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거고 또 북한으로서는 이른바 핵 있는 평화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나 예. 만약에 그런 북한이 계속 입장을 견지한다면 미국은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북한이 아마 그러한 것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여 정도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과거 얘기처럼 되풀이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나름 북한이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정부가 생각할 때 비핵화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가 있구나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우리나 북한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북미 대화, 미북 대화의 동력이 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우리 특사단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중차대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최창혁 교수 말씀에 저 동감합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핵 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꺼내지도 마라. 이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 얘기를 안 할 거면 뭐하러 특사가 갑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반응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비핵화를 설득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김영규 교수가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중재와 주선이 다르다 이렇게 쭉 설명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주선만 하고 있을 거냐? 그러면 운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얘기대로 정말 우리가 한반도의 이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여러 군사적 긴장을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석에 앉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뭔가 하려 그러면 단순한 주선자여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중매쟁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해법을 가지고 양쪽을 설득하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조금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북한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그 북한을 갔다 온 그 이 특사단이 바로 미국을 가서 미국을 설득하러 갈 건데 그럴 경우에도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 볼 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뭐 성과가 없었다든지 그런데 상당한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든지 이래야 적어도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관계는 이로 인해서 틈이 벌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우리 방북단이 단순히 김정은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설득하고 비핵화가 아니면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설득하고 그리고 비핵화로 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비핵화를 끌어내는
그런 특사단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예. 분명히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뭐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 바로 그래서 저는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과거의 국정원장은 이른바 밀사 같은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 왜 국정원장이 간첩 잡는 사람이 왜 거길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바로 서훈 국정원장이 김정일을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 무관심하게 볼 수 없지 않겠냐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 그래서 우리 고 박사가 아주 좋은 지적을 했다고 봐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당장 북한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서 비핵화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예. 계속 자신들이 얘기하는 게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른바 우리가 탐색적 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북한과 미국 일단 테이블에 서로 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단순히 주선이 아닌 것만은 당연한 얘기죠. 예. 우리가 중재를 해야죠. 북한에게 정말 미국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끌어내는 게 그래서 우린 이번에 확실하게 중재자 역할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미국에 대해서 설득해서 미국의 체면도 살려주고 예.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에 이제 특사가 파견이 되고 내일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레 7일 날 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완전한 거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또 참석하겠다 이렇게 속전하게 얘기한 것도 아닌 뭐 좀 어정쩡한 그렇죠.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제 예전에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로서 옛날 영수회담처럼 1대1 영수회담을 얘기하다 이번에는 교섭단체 아닌 사람은 빼고 교섭단체끼리 만나는 회담을 하자. 그런 조금 수정제의를 한 셈이고 청와대는 이미 그 교섭단체 아닌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에도 다 제안해놨으니까 그건 결례다. 다 같이 하는데 영 안 오신다면 그냥 빼고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이제 평행선이 되고 있는데요. 예. 글쎄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조금 어긋나는 모습이 아니고 예. 어떻게든 모여서 뭐다 모이든 따로따로 모이든 좀 모여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예. 이 일반 국민의 마음일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뭐 홍 대표 조건을 일부 뭐 거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대표 아직까지 불참 의사는 밝히지 않았는데 자, 조건으로 내건 안보 이 주 의제 다뤄지는 만큼 이번 회동은 꼭 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조건 없이 참석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뭐 의제를 제안한다, 뭐 누구는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별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제1야당의 대표라면 또 제1야당이라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5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 또 뭐 이 20석도 안 되는 민평련의 대표가 같이 이 민평당의 대표가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한국당의 대표가 가면 자연스럽게 대화는 대통령과 제1야당이 한국당 대표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도 대통령의 발언과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뭐 교섭단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 영수회담에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예.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의제도 제안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옹색하게 제1야당이 운신하는 것이 적절하냐 저는 많은 분들이 실망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조건 없이 참석하겠다 이래야 된다고 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안 오면 사당만 갖고 하겠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에서 옹색하기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홍준표 대표가 그 말 정말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딴 건 첨언하지 않겠는데 말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일단 논의의 주제를 안보로 국한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보로 예. 국한하자. 청와대가 그것은 받아들인다고 얘기했고 그렇다면 안보야말로 한국당이 가장 중시하는 이른바 그런 안보 가치인데 안보 있어가지고 여야를 초월하고 진보 보수를 초월해야 된다는 얘기 여야 뭐 할 것 없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안보라고 의제를 국한하고 나서 특정 교섭단체는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아까 말씀처럼 교섭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유신 때 20석이 됐었어요. 그전에 10석이었어요. 예. 법 때 이제 20석으로 올렸던 건데 지금 이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 편의상이 있는 하나의 국회법 규정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안보를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교섭단체가 빠져야 됩니까? 그리고 교섭단체가 지나치게 이 모든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어요. 소수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 근데 지금
이렇게 위중하고 중차대한 그리고 엄중한 안보를 논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야를 초월해서 특정 의원들 아닙니까? 그 당도 교섭단체라는 건 국회법 규정인 것이고 왜 교섭단체를 제외하자는지 홍준표 대표가 전 참석하리라고 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짜 옹색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홍 대표께서 저희 프로그램 뭐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칭찬도 하셨거든요. 아마 두 분 말씀을 듣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참석하겠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특사단 파견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내일 돌아올 때 정말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